그러면 그 다음, 아이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LCS라는 문제인데, 아까는 LIS였잖아요. longest increase 어쩌고 서브 시퀀스였는데, 이번에는 longest common이라고 해서 공통되는 이제 부분 수열, 최장 공통 부분 수열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번에도 부분 수열이니까, 아, 뚝뚝, 연속은 아니라도 뚝뚝 떨어져 있어도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그래서 가장 긴 공통 부분 수열을 구해라 라고 돼 있는데, 가장 긴 공통 부분 수열 LCS가 무엇인가 보니까 여기에서 써 있어요. 요거와 요거의 LCS는 ACAK가 된다. 그래서 ACAK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ACAK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긴 공통 부분 수열이라서 4를 출력해라.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완전 탐색으로 풀어볼까요?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야 한다면 이거는 O 몇이 걸리길래 DP에다가 제가 갖고 왔을까요? LIS랑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문자열이 한 개밖에 없었고 이번에는 두 개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혹시 여기서 여기 남자분 아실 것 같나요? 아, 좀 어렵죠? 그러면 혹시 여기에서 1, 2, 3, 네 번째 분 혹시 아실 것 같나요? 이걸 완전 탐색으로 풀려면 시간 벅잡고 애니 앤승? 애니 앤승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LIS랑 조금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혹시 여기에 계신 이쪽 줄 여자분 혹시 좀 어렵죠? 이게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는 게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연습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지금 DP라는 주차에 가져왔으니까 DP로 풀겠거니 하는데 그거를 모른다고 가정을 해야 되잖아. 저희가 대회에서는 이거 뭐로 풀어라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완전 탐색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자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통되는 부분 수열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여기에서 이 공통 부분 수열로 아까 여기서 공통 부분 수열이 뭐였지? ACAK, 뭐 ACAK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그걸 몰라요. 저희가 모든 경우를 다 봐야 해요. 그러면은 이 문자를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얘 좀 길이가 n이라고 하면 2의 n승이 되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여기 밑에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2의 n승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번 순회를 하면서 그게 LCS인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n승 곱하기 2n승 곱하기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이 1000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와버려서 아 이거를 모든 경우를 탐색하면 안 되고 뭔가 전략적으로 탐색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P로는 얘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완전 탐색으로는 시간 초과가 낮고 수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표는 나중에 볼 거고요. 일단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S1이라는 문자열 있고 그게 A라고 해볼게요. S2라는 문자열 있고 그게 CAP라고 해볼게요. 그럼 LCS는 1이죠. 눈으로 딱 봤을 때. 그리고 요 경우에는 LCS를 눈으로 딱 봤을 때 2예요. AC, AC니까. 여기에는 눈으로 딱 봤을 때 ACA, ACA 있으니까 가장 긴 거 3. 그리고 여기에서도 잘 보면은 4 이렇게 되는 예시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풀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DP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문제를 부분 문제로 나눠서 이제 현재 문제를 그 이전 상태에서 정의를 할 수 있는지 봐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경우를 볼게요. 만약에 이 경우에서 지금 마지막에 둘 다 K가 있어요. 그러면은 LCS에 얘네가 포함이 되겠죠. 둘 다 공통되는 부분 수열이니까 K가 포함이 되고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는 앞에 거 모든 경우를 다 살펴봤는데 이 K를 제외한 요 앞에 요 글자의 LCS가 3이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이 K를 제외한 요 앞에 LCS가 3인 걸 만약에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문자의 LCS는 4다. 이거를 5, 1만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자, 지금 마지막 K라는 글자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K를 빼고 나머지 얘네들의 LCS가 3인 걸 만약에 알고 있다면
요 앞에 것까지가 LCS가 3이라는 거 알고 있다면 거기다가 K만 딱 덧붙여 준 거기 때문에 심지어 걔네가 똑같기 때문에 그럼 LCS는 거기다 플러스 1을 해서 4다. 이거 바로 알 수 있죠, 저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전 거를 활용해서 바로 그 다음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5일 만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확 줄였는데 그러면은 이 지금 마지막에 K가 똑같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냐. 그럼 그게 아닌 경우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 글자가 똑같다. 예를 들면 마지막 글자가 똑같다. 그러면 그 앞에 거의 LCS 플러스 1을 해주면 지금 이 현재 문자열의 LCS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K를 지우고 이 앞에 거의 LCS 길이가 3인 거를 저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거 3인 거를 구해야죠.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 앞에 거 지금 K를 빼고 그 앞에 것만 여기에 써놨는데 이번에도 LCS를 뭐 앞에 거의 LCS 플러스 1 이렇게 구하려고 봤더니 이번에는 마지막 글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 거의 LCS 이거 두 개를 빼고 앞에 거의 LCS 플러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없죠. 이거랑 이거가 다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LCS에 만약에 요거가 포함된다. 이제 둘 중에 하나가 LCS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안 될 수도 있지만 둘 다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거 두 개가 다르니까 이 경우에는 둘 다 K니까 이게 무조건 LCS에 포함되는 문자인데 여기는 지금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둘 중 하나가 LCS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둘 다 안 되거나 그런 경우인데 그럼 만약 이 Y가 LCS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A는 안 되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겹치는 게 AC, AY 그리고 AC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겹쳐요. 그래서 만약에 A가 아니라 Y가 후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을 때는 AC, AC 이렇게 두 개가 겹치니까 LCS가 2이고 그럼 이번에 Y를 빼고 이 A를 넣어보자. 그래서 ACA와 CAPCA 이렇게를 봤을 때는 지금 ACA, ACA 총 3이죠. 3이기 때문에 아까 2, Y를 넣었을 때는 2, LCS가 2 나왔고 A를 넣었을 때는 3이 나왔기 때문에 그 둘 중에 맥스 값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만약에 맨 끝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자가 똑같다. 그러면 앞에 거 LCS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은 얘를 한번 넣어봤을 때 LCS와 얘를 빼고 얘를 넣어봤을 때 LCS 둘 중에 최대값을 여기에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아까 LIS에서는 딱 하나의 수열만 봤었는데 지금 두 개의 수열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 DP 테이블도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DPIJ가 뭐느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문자열을 I번째까지 그리고 두 번째 문자열을 J번째까지 그거를 봤을 때의 LCS의 길이를 이 DP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저희는 요거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표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ACAYK 요 문자열과 그리고 마지막에 CAPCAK 요 문자열 요거의 여기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거는 저희가 다 구해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빈칸인데 여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글자 여기 KK 똑같기 때문에 그걸 없앴을 때 요 ACAY 그다음에 CAPCA 요거 두 개의 LCS 길이 가장 긴 공통 부분 수열의 길이가 3이죠. ACA 이렇게 3이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 두 개가 똑같을 때는 요거를 본 거고요. 그리고 이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ACAY 문자열이 ACAY라고 치고 그 다음에 CAPCA 자, 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 칸을 저희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채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보느냐? Y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ACA랑 CAPCA를 봤을 때 LCS가 3이죠. 3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A를 빼고 ACAY 그 다음에 CAPC 요거의 LCS는 총 2예요. 겹치는 게 AC 이렇게 해서 총 길이가 있는데 이거 둘 중에 맥스 값을 취해줘서 3이라고 써줍니다. 그러면 CAPCA와 ACAY의 LCS는 3인데 그게 어떻게 3이 됐냐? ACA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점화식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문자가 똑같다. 그러면 그 앞에 거의 LCS 플러스 1 해주면 되고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은 얘를 빼고 요거의 LCS 그리고 요거의 LCS 둘 중에 맥스 값을 취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코드로 작성하기 전에 제가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페이지를 더 가져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DP 테이블을 하나하나 저희가 채워야 돼요. 직접. 그러면 만약에 이 S2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문자열이 두 개니까 S2가 있다고 생각하고 S1에다가 한 개씩 어펜드 한다고 생각하고 이 DP 테이블을 채워보면 만약에 요 경우이다. 그러면은 S2가 이렇게 있고 만약 지금 A다. 그러면 A와 C 이 칸부터 이렇게 제가 차례차례 채워 나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칸부터 여기부터 채울 건데 A와 C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거 이렇게 앞에 거 두 개, 위에 두 개를 참조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둘 다 0이니까 0 써주고 만약에 CA와 A다. 그러면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여기 대각선 앞에 거에다가 플러스 1 해서 1 해준 거고 그리고 CAP랑 A다. 그럼 여기 CAP랑 A면은 여기 P랑 A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앞에는 아무 값이 다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 요거랑 여기 위에 있는 거 그거의 맥스 값 수치해서 얘를 가져오면은 이 AA 요거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써집니다.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채워주고 만약에 여기를 채우고 있다고 보면은 CAP, ACA 그래서 마지막 글자가 다르죠. 마지막 글자가 다를 때는 여기 앞에 거 AC와 CAP의 LCS 그리고 CA와 ACA의 LCS 둘 중에 맥스 값을 취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CA 요거를 LCS로 취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를 한 번 더 보면 이 경우에는 이 칸을 만약에 채운다 이렇게 쭉 한 칸 한 칸 다 채워와서 이거는 여기를 채우고 있다. 그러면 얘랑 똑같으니까 그거 두 개를 뺀 여기에서 1을 더해주면 LCS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DP 테이블 채워볼 수 있었고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사용해서 푸는 DP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나마 가장 기본적이고 유명한 문제라서 가져왔고 점화식을 제가 아까 말로 드린 거랑 똑같이 채울 수가 있어요. 저희가 반복문이나 재기함수를 돌면서 어쨌건 채울 건데 점화식만 찾으면은 둘 중에 아무거나로 구현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보고 있는 마지막 문자가 같을 때는 그 앞에 거에다가 플러스 1 둘 다 뗀 거에서 플러스 1을 해주고 만약에 다를 때는 한쪽만 뗀 거 그리고 다른 한쪽 뗀 거 중에 맥스 값을 취해주면 된다 라는 점화식이었고 이거를 코드로 구현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로 구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희가 어쨌건 이 DP 이 2차원 배열을 채울 거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저거를 채우는데 5일씩만 걸리기 때문에 지금 포문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ONM 이어서 그게 총 최대 1000이었기 때문에 10의 6승이라서 이 문제를 DP로 풀 수가 있었고 어, 바텀업을 한번 먼저 볼게요. 바텀업을 보면 저희가 그 DP 테이블을 2차원 배열을 돌면서 채울 건데 뭐 끝에 글자가 같으면은 아까 점화식 쓴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르면은 뭐 이렇게 맥스 값을 취해줘라 이렇게 푼 거였고 그리고 탑다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마지막 글자부터 넣어주면은 만약에 걔네가 같다 그러면은 그 문자들을 제외한 거에 앞에 거에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고 만약에 같지 않다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아까 여기서랑 똑같죠 상태가 그거를 구해주고 만약에 이미 구한 값이다 DP 테이블이 이미 채워져 있다 그럼 메모이제이션을 사용해서 바로 리턴을 해줍니다 만약에 안 채워져 있으면 이렇게 값을 구해서 리턴을 해주는 그런 코드였고요 처음에 이 문제를 풀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한번 표를 직접 채워보시면서 점화식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문제를 문제를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기에서 뭔가 좀 설명이 부족했다, 조금 어려워서 다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제 한 문제 남았거든요. 시간이 괜찮아요. 혹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나요? 뭔가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혹시 있으시면은 끝나고 해주시고 저희는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위해서 DP 수업을 합니다. 이 문제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 수업하기 전에 보니까 한 분만 푸셨더라고요,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저번 주에 혹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동전 0이라는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동전 0. 그거 막 그리기 해가지고 막 풀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동전 2예요. 뭔가 비슷한 문제인가 싶은 거예요.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n가지 종류의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들을 적당히 사용해서 그 가치 합이 K1이 되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동전의 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싶은데 몇 개가 필요하냐.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K가 15예요. 지금 15원을 만들고 싶은데 동전은 이렇게 1원, 5원, 12원 이렇게 있고 어 1원, 5원, 12원 이렇게 있고 얘네들을 사용을 해서 15원을 만들려면 동전이 최소 몇 개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만약에 12원 한 개, 뭐 1원 3개 하면은 4개가 필요한데 5원 3개 이렇게 하면은 3개가 필요하니까 그게 더 최소값이니까 3 이렇게 출력을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문제였고 저희가 저번 주에 봤던 동전 0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동전 0을 가져왔습니다. 비교를 해봅시다. 여기도 지금 n과 k가 주어지고 이 문제도 n과 k가 주어지고 동전의 가치가 n개의 줄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동전을 최소 몇 개를 써야 되냐를 출력하는 문제고 얘도 최소 몇 개를 써야 되냐라고 출력하는 문제였는데 얘는 실버 4고 얘는 골드 5예요. 차이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티어 차이가 조금 나요. 뭐가 차이점 있지? 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저번 주에 이 동전영 문제를 완전 탐색으로 풀 수 없다까지는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완전 탐색으로 풀 수 없다는 거 증명까지 했었고 그래서 그리디로 풀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문제도 그러면 그리디로 풀어볼까요? 일단 동전영이 완전 탐색 안 된다 했으니까 동전2도 완전 탐색 안 돼서 그리디로 해봤으니까 동전2도 그리디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디로 접근해봅시다. 가치가 높은 동전부터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봤더니 12원을 한 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원 3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총 4개를 써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이 정답이잖아요. 5원을 3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리디로 풀었더니 이렇게 발레가 생겼어요. 저번에 동전 0 그 문제랑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요거는 그리디로 풀 수 없는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혹시 그 이유가 뭔지 깨달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거나 던져보셔도 돼요. 배수관계? 그리고 뭐 다른 차이점을 눈치채신 분이 계신가요? 배수관계가 어디 있지? 그쵸. 오름차순이라는 말도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잘 보면은. 이게 문제가 굉장히 유사한데 배수, 오름차순 막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얘는 골드 5인지 도대체. 안녕하십니까. 자, 보면은 이 문제는 오름차순으로 주어지고 이 앞에 거가 이 뒤에 거가 앞에 거의 배수 관계다. 이런 그런 제한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제한 조건이 없어서 그래서 없어서 그럼 뭐 어쩔 건데. 그래서 그거랑 그리드로 못 푸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만약에 배수 관계다. 이렇게 배수 관계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무조건 만약에 500원을 사용할 수 있으면 500원이랑 100원이 있다고 쳤을 때 500원을 사용할 수 있으면 500원을 사용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왜냐면 100원을 5개 사용하는 것보다 500원을 한 개 사용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배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성립을 하지가 않아요. 지금 만약에 배수 관계면은 100원 5개보다 500원 한 개가 최적인 게 완전 자명한데 이런 경우에서는 이게 5의 배수가 12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애매해지죠. 그래서 일단 얘는 그리디로 이렇게 가치가 큰 것부터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풀 수가 없는 문제구나 라는 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디로 아예 풀 수가 없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부분에서의 최적 선택, 저희가 탐욕적으로 선택을 한 게 전체에서의 최적 선택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완전 탐색으로도 풀 수 없고 그리디로도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배운 한번 DP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이 문제가 어려워요. 저도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사실 한 수업을 한 두 번, 세 번 듣고 나서 이해를 했어요. 겨우겨우. 그렇기 때문에 요거 오늘 이해가 안 가셨다고 해도 너무 뭔가 슬퍼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게 굉장히 딥해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나중에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해요. DP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어려워서 이해가 당연히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가시면 너무 좋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저희가 무조건 큰 거부터 많이 쓴다. 여기 안 통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봐야 돼요. DP로.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봅시다. 그래서 DP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동전의 최소 개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DP 테이블에다가 뭐를 저장을 할 거냐. I1을 만드는데 필요한 동전의 최소 개수를 저장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15원을 만들어야 돼요. 1원, 5원, 12원짜리 동전을 이용을 해서 15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15원을 만들 때 동전을 최소 몇 개를 필요하냐를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DP에다가 뭐를 담았냐. 이 I1, 예를 들면 15원 이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동전의 최소 개수 3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DP 테이블을 저렇게 정의를 하셨구나. 괜찮아요. 왜냐면 답이 저희가 그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식으로 DP 테이블을 어떻게 저떻게 채웠을 때 정답은 DP 15는 3. 요 3. 요거를 출력을 해주면 정답이겠죠. 저희가 15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DP를 저희가 그냥 직관으로 이 DP 배열을 채울 수가 있어요. 한번 채워볼게요. 저희가 지금 1원, 15원, 12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1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필요한 동전 최소 개수는 1개죠. 그리고 2원 만들려면 1원짜리 2개에서 2개, 3개, 4개. 그다음에 5원을 만들려면 1원짜리 5개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5원짜리 1개 쓰는 게 최소니까 이걸로 갱신을 측해줘서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6 같은 경우에도 1원짜리 6개일 수도 있는데 5원 1개, 1원 1개 해서 총 2개. 이게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2로 갱신을 시켜줘서 2 이렇게 되고 7, 8, 9, 10 한 다음에 10 같은 경우에도 1원을 10개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5원을 2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로 그 더 작은 값으로 갱신시켜서 2 그리고 11 같은 경우에는 5원 2개, 1원 1개 그래서 3 그리고 12 같은 경우는 12원짜리가 있으니까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을 저희가 머리로 한번 직관으로 그냥 채워본다면은 이렇게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점화식을 찾아내는 게 문제잖아요. 그게 DP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점화식을 찾는 거고 점화식만 찾으면은 어떻게 구현을 해서 그 DP 테이블 잘 채워갖고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찾기 전에 좀 어려우니까 DP 테이블을 먼저 정의를 하고 거기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한번 써본 거예요. 어떤 규칙이 있을지. 그래서 얘를 잘 노려보는 거예요. 잘 노려보면서 얘를 어떤 규칙으로 이 문제를 풀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봤더니 일단 지금 저희가 n과 k가 주어지는데 n은 최대 100가지 동전 100가지 종류가 주어지고 k가 10,000원이래요. 10,000원. 여기 15 대신에 최대 10,000까지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1원이 주어졌다 쳤으면은 그럼 여기가 지금 최대 10,000까지 올 수 있으니까 그럼 DP에서 이 DP 배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최대값이 10,000이겠죠. 만약에 k가 10,000이고 이 동전 종류가 1만 주어졌다면 이 DP에는 최대 10,0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거기까지는 아주 이해가 잘 되시죠? k가 10,000이고 동전 종류가 1만 주어졌으면 이 DP10,000은 이제 10,000이니까 이 DP라는 테이블에는 10,000까지가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걸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최대값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봤더니 얘를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1원, 5원, 12원 있는데 저거를 차례차례 쓸 거예요. 만약에 일단 이 DP 테이블을 전부 다 맥스 값으로 채워줍니다. 저희가 맥스 값이 아까 만이라고 했는데 만이라는 값은 만이라는 값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10,000이라는 값으로 얘를 다 채워볼게요. 10,000이라는 값으로 채워주고 만약에 왜 만이 아니라 10,001로 채워야 되는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큰 값인 맥스 값보다 1 더 큰 10,001을 채워줍니다. 아까도 저희가 DP 테이블을 채울 때 피보나치 수 같은 DP 테이블 채울 때 0부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해줬죠. 그거랑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도 만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만일로 전부 다 초기화를 해놓는 거예요. 만일로 전부 다 초기화를 해놓고 이제 1원부터 한 개씩 차근차근 사용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 다 맥스로 초기화가 돼 있고 1원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 1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 5원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갱신이 안 되고 여기는 지금 5라는 숫자가 써 있을 텐데 5원을 사용하면 1이 되니까 그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더 작은 값인 1로 갱신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맥스 값으로 채워놓고 저희가 그 다음에 한 개 한 개 살펴보면서 그거를 지금 이미 채워져 있는 값보다 더 작으면 이제 민 값으로 갱신을 해준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맥스 값을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 채워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DP 테이블이 있는데 영어는 이제 0이겠죠. 영원을 만들려면 0개의 동전이 필요하니까 0으로 초기화를 해놓고 이제 맥스 값은 만 1이에요. 만 1. 만 1로 초기화를 해놓는 거예요. 왜 만이 아닌지는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만 1로 여기 DP 테이블에서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값인 만 1로 초기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볼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1원, 5원, 12원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1원만 사용을 해서 이 DP 테이블을 채워볼게요. 그러면은 1원만 사용해서 채워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15원을 1원으로만 사용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1원 15개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이 이렇게 채워져요. 근데 저희는 1원 말고 5원도 있어요. 저희는 5원도 있기 때문에 DP 테이블을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값으로. 저희는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갱신 못하고 여기서부터 갱신할 수 있겠죠. 5에다가 5는 한 개로 바꿀 수 있고 6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10도 이제 두 개, 그다음에 15도 세 개 이런 식으로 갱신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12원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자 앞에 거는 이제 상관없고 여기 12부터 가보면 12원을 사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4보다 12원 한 개 쓰는 게 더 이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1, 2, 3, 5, 저거 이렇게 다시 채워져서 이렇게 DP 테이블이 이렇게 아까 저희가 머리로 이해했던 DP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구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거를 점화식으로 저희가 깔끔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점화식으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저희가 여기서 5를 원래 5라고 써 있었는데 1로 바꿨어요. 그거를 어떤 과정으로 얘를 1로 바꿔 썼는지 그거를 코드로 표현을 해야 돼요. 코드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 저희가 일단 1은 이렇게 다 채울 수 있었고 5원, 지금 이제 5원을 들고 보는 거예요. 5원을 들고 보는데 5원부터 시작을 하겠죠. 여기 뒤에서만 이제 갱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5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 5원을 사용을 할 건데 그러면은 이 5원에서 5원을 사용할 거니까 여기서 5를 뺀 이 0원 이 0원 여기에서 이제 5원을 한 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1 한 값 그거가 여기 원래 있던 값보다 더 작으면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10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5원을 사용을 할 건데 여기에서 5원을 사용할 건데 여기 이 10원에서 이제 5원을 한 개를 더 사용해서 1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5원을 사용할 거니까 여기서 5를 빼서 이 5원에서 저희가 한 개면 됐는데 거기에서 5원을 한 개 더 사용해서 총 5원 두 개. 이 값과 원래 들어있던 값 중에 더 작은 값 얘를 채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6이다. 6이면은 저희가 이제 5원을 들고 있어요. 5원을 사용을 할 건데 6을 지금 1원 6개로 DP 테이블 채워놨었는데 만약에 이 6을 1원에서 5원을 한 개 더 사용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1을 해서 2, 총 2개. 요거가 원래 들어있던 값보다 작냐? 그러면 갱신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만약에 7원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7원을 1원짜리 7개로 해서 이제 바꿔서 했었는데 만약에 이 7원을 2원에 들어있는 값 여기다가 5원 한 개를 더 더해가지고 7원이 됐다. 5원 한 개를 더 더해서 7원이 됐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5원 한 개를 더 써서 7원이 됐다 해서 총 3개. 이렇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이 웹엑스를 아직 꺼지지 않았네.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7원, 5원을 가지고 이제 7원을 보면은 이 7에서 5를 뺀 이 2, 여기에 들어있는 값에다가 5원을 한 개 더 사용해서 3개, 총 3개, 3이 원래 들어있던 값보다 더 작다. 그러면 얘를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2원을 사용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2원을 사용을 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아까 여기 원래 이렇게 GP 테이블이 이런 상태였는데 만약에 12원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 12에서 12를 뺀 0. 여기에서 12원을 한 개 사용한 1. 그거가 원래 들어있던 값보다 작으면 갱신해주고 만약에 지금 13원을 보고 있어요. 13원을 보고 있는데 저희는 12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원래는 5개, 최소 5개로 13원을 만들 수 있었는데 만약 13원에서 이제 거기서 12를 뺀 1. 여기에서 12원을 한 개 더 쓰는 거. 여기에서 12원을 한 개 더 써서 총 2개. 요거가 원래 들어있던 값보다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DP 테이블을 갱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번엔 14를 볼게요. 이거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제 많은 문제에다가 이 개념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14에서 12원을 쓸 건데 그럼 2원에다가 2원의 최소값, 2원을 만들 수 있는 최소값 여기에다가 12원 한 개를 더 쓰는 거니까 그러면 총 3, 2에다가 1-3 요게 되겠죠. 요거가 원래 들어있던 것보다 작으니까 3 이렇게 갱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원, 5원, 12원 이렇게 갱신해서 마지막에 있는 DP 테이블이 채워지는 건데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러면 어 그러면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는지 아 맞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채우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만약에 이게 동전이 저희가 지금 1원, 5원, 12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문제를 앞에 잘 읽어보시면 아까 동전형과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여기 출력 부분에 한번 잘 보시면 첫째 줄에 사용한 동전의 최소 개수를 출력한다 한 다음에 불가능한 경우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15원을 이제 1원, 5원, 12원으로 바꿔야 되는데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하라라고 했는데 불가능한 경우가 도대체 뭔가라고 살펴보니까 만약에 지금 1원, 5원, 12원이 주어졌는데 이게 안 주어지고 12원만 주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12원으로는 12원만 주어졌으면 DP 테이블이 어떻게 채워지냐면 전부 다 0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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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고 12 여기에만 1 달러는 돼 있겠죠. 다른 건 다 맥스로 돼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15는 아직 맥스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3, 15, 12 이렇게 입력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12원으로는 15를 저희가 거스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출력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이 문제만 있었던 거예요. 아까 동전 0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1원이 주어지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12만 주어졌다. 그러면 15원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그대로 맥스 상태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하게 코드를 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맥스가 만이 아니라 만 1이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이 맥스를 저희가 만으로 설정을 했다. DP 테이블에 최대 만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K가 만이니까 DP 테이블에 최대 만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만이라고 설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3, 15, 1 이렇게 입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DP 테이블이 처음에 0, 맥스, 맥스 이렇게 돼 있는데 0,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만 이렇게 채워져 있겠죠. 그러면 그게 1원을 만 개를 사용한 건지 아니면은 아까 저희 그 그러니까 맥스로 남아 있는데 그게 만약에 만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다. 그럼 1원을 만 개를 사용을 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1원을 안 주어지고 지금 12라고 해가지고 12 여기만 1이 됐고 나머지가 다 맥스인데 이 맥스를 만약에 만이라고 돼 있으면은 이 15가 그대로 만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원이 입력에 주어졌었어서 1원 만 개를 사용했다라는 의미인 건지 지금 이거 맥스가 아직 갱신이 안 돼서 맥스 상태로 남아 있어서 지금 마이너스 1을 출력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스를 만 1로 설정을 해주면 만 1로 설정을 해주면 저희가 그런 상황을 불분명한 상황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만 1로 설정을 해주면 저희가 만약에 12원만 주어졌다. 그럼 1하고 다 맥스일 테니까 여기 마지막 거가 만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출력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그리고 35 그리고 1원이다. 그러면은 1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만일 거잖아요. 그러면 만이면은 제가 맥스는 만 1이고 여기가 만 1로 채워져 있으면은 여기에 채워져 있는 값이 맥스와 다른 값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동전으로 어떻게 바꿔갖고 했구나. 그래서 1원을 만 개 썼구나. 그래서 만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 여기 맨 처음에 DP 테이블을 초기화할 때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야 저희가 나중에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뭔가 이해를 못 하셨다면 코드를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코드를 보시면 자, 다시 차근차근 해볼게요.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DP 테이블을 정의를 할 건데 DPi는 I1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동전의 최소 개수라고 문제에서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화식을 찾을 건데 저희가 아까 만약에 13, 뭐 여기를 채울 걸 보고 있다. 그러면은 12원으로 13원을 12원을 가지고 있는데 13원 여기 값을 채우고 싶다. 그러면 13에서 12를 뺀 1. 여기 값에서 플러스 1을 한 2. 그게 더 작냐? 아니면 원래 채워져 있던 값이 작냐? 그거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DP 테이블에다 넣어줬었죠. 그거를 코드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값이 원래 있던 값이랑 어떤 걸 비교하냐? 원래 있던 값에서 그 J에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 12원 예를 들면 그럼 그거를 뺀 DP 값 만약에 13에서 원래 J에서 코인 I 12를 뺀 거 1원이 DP 1이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1한 2 요거 2 요거가 더 작은지 아니면 원래 채워져 있던 값 만약에 뭐 1원으로 13개 한 거 그거 둘 중에 더 작은 값으로 DP를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값은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데 얘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코드를 보면 동전의 종류랑 같이 뭐 N, K 입력받고 이제 동전의 종류를 입력을 받습니다. 1원, 5원, 12원. 만약 이제 아까 예제 입력 1에서 보면은 1원, 5원, 12원 이렇게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DP 테이블을 저희가 Kmax가 만이니까 Kmax 플러스 1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1로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전을 볼 건데 동전이 여기에 담겨있죠. 포9라는 배열에 담겨있는데 1원, 5원, 12원 이렇게 담겨있는데 그거를 차근차근 1원부터 볼 거예요. 1원부터 보면은 1원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을 볼 건데 그러면 1원부터 K1까지를 살펴보면서 DP 테이블을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1원부터 K1까지를 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바로 직전에 그 현재 보고 있는 그 가치에서 1원 그걸 뺀 거 거기다 플러스 1 한 거로 이제 DP 값을 채워주면 되고 그럼 이제 만약 5원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5원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J가 5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5부터 시작을 해서 얘를 이제 갱신을 시켜 나갈 건데 얘가 원래 5, 6, 7, 8, 9, 10 이렇게 15 이렇게 채워져 있는 DP 테이블을 이번에는 J가 코인 그 두 번째 거인 5원으로 얘를 보면 5원부터 15원까지 여기 DP 테이블을 저희가 갱신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DPJ 만약에 DPO 요거를 이 값을 채우고 싶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값 원래 1원 5개를 했으니까 원래 있던 값이 5겠죠. 그래서 DPJ가 5인데 요거랑 어떤 거의 최소값을 선택할 거냐면 요거랑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5원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5원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5를 뺀 0 요거에다가 5원 한 개를 쓴 거 플러스 1 그래서 1이랑 5 중에 둘 중에 최소값을 DPJ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딱 한 개만 더 볼게요. 만약에 6이다. 이번에 5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J가 5부터 15까지 가는 거잖아요. J5를 방금 받고 J6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동전 5원으로 J6을 보는 거예요. J6을 볼 건데 J6을 보면 이 DP6을 어떻게 채울 거냐. 원래는 1원으로 6개를 했으니까 6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텐데 여기 6이라는 값과 어떤 거를 비교할 거냐. 6에서 저희가 5원을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5를 뺀 1 여기서 이제 5원을 한 개를 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을 한 두 개가 원래 들어있던 값 6보다 더 작으니까 둘 중에 민 값을 취해서 여기다가 2를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아까 봤던 이렇게 1원, 5원, 12원을 차근차근 사용을 해서 이 DP 테이블을 계속 갱신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포문이 두 개가 중첩해 있기 때문에 ONK이고 ONK라서 이 문제를 ONK면 10의 6승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마이너스 1을 출력해라 라는 거를 이렇게 코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 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뭐 12원밖에 안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전부 다 맥스고 12 여기만 1인 상태겠죠. 그러면은 15원을 바꿀 수 없으니까 여기가 아직 맥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DP가 맨 처음에 초기화했던 Kmax 플러스 1인 만 1과 똑같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출력하고 그게 아니면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해라.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스 값을 어떤 걸로 정해줘야 되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차근차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DP 테이블 채우는 것도 원래는 이 문제를 1차원 배열로 안 풀고 보통 2차원 배열로 많이 푸는데 4차원 배열로 많이 푸는데 1차원 배열로 이렇게 값을 덮어 쓰면서 갱신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억지로 1차원 배열로 푸는 이제 풀이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구글링 해보시면서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려웠다 싶으시면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푸셨는지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괜찮았다 싶으시면은 요 개념 이렇게 DP에서 그걸 빼서 그 앞에 거에서 막 플러스 1 하는 이런 개념이 DP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이 DP 테이블을 1차원 배열로 만들어서 갱신을 해가는 이런 과정을 잘 머릿속에 넣어두셨다가 다음에 다른 DP 문제를 풀 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ONK로 풀 수 있었다. 그래서 완전 탐색으로 안 되고 그리드로 안 되는 문제를 DP로 풀어본 경험을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에서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제가 1학기 때 DP 강의를 했었어요. DP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세 개가 필수 문제였어요. 이렇게 세 개가. 그리고 수업에서 이렇게 세 개를 풀어드렸었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 강의를 수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할 것 같아서 두 개를 더 추가를 해봤고요. 이게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되니까 아니면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코드를 참고하셔서 푸셔도 되니까 이렇게 5문제를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DP가 처음이 아니다. 뭔지 대충 알고 계셨다 하는 분들은 요거 3개 중에 1개를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괜찮은 문제예요. 꼭 풀어보세요.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 꼭 풀어보시고 오늘 DP 처음 들었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해드린 거랑 여기 이제 연습 문제 요거는 쉬운 거예요. 요거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702호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다음 주에도 똑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